지난 주말부터 사흘째 전남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길이 얼어붙으면서 교통사고와 낙상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여수시가 내년 아름다운 만 세계 총회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양환경 보전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전남 최초 주민조례로 청구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제한 조례안이 장흥군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무분별한 발전시설 설치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이 승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서부권에 발령된 대설특보가 사흘째 지속됐습니다. 최고 20cm의 눈이 쌓이면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주말 전남에서 발생한 눈길 사고와 이번 주 기상 전망을 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8시 25분 강진 성전면에서는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혀 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51분에도 강진에서 SUV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8일 오전 5시 28분에는 무안에서 차량이 빙판길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 사이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빙판길을 걷다 넘어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접수된 낙상사고는 모두 15건으로 주민들은 다리와 팔목 등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주말 광주와 전남 서해안 권역에 대설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적설량은 무안이 20.4cm로 가장 많았고 신안 19.3cm, 목포 16.1cm로 뒤를 이었습니다. 퍼붓듯 내린 눈에 교통편도 마비됐습니다. 19일 광주공항에서는 항공기 12편이 결항됐고 무안국제공항은 4편이 운항 취소됐습니다. 바다에는 강풍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54개 항로 88척의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번 주까지 평년보다 5도 낮은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24일까지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했습니다. 21일 수요일에는 대체로 흐리다가 새벽부터 전남에는 비 또는 눈을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전남 지역의 기온은 최저기온 0에서 6도 그리고 최고기온 6에서 10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 안전거리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설 한파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주말부터 전남 500여 개 노선에 제설제 4천여 톤을 살포한 상태입니다. 또한 강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수도 간 동파나 비닐하우스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헬로TV 뉴스 서경입니다. 주말 사이 많은 눈이 내리면서 목포와 무안 남학신도시 일대 교통체증이 잇따랐고 출근길 지각 사태도 속출했습니다. 목포와 남학신도시 일대는 도심을 관통하는 백년대로와 후광대로에 주말 사이 내린 눈이 겹겹이 쌓이면서 출근길인 19일 아침부터 차량이 거북이 운행을 이어가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을 보면 무안 해제면이 18.9cm로 가장 많았고 신안 앞에도 15.8cm, 목포 14cm로 대부분 지역이 10cm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전남에서는 19일 아침 9시를 기해 대설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사흘째 전남 서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등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유치원 8곳과 초등학교 70곳, 중학교 65곳, 고등학교 32곳 등 177개 교의 등교 시간을 1시간씩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학교인 한평영화학교는 재량 휴업을, 임자중고등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을 승인했습니다. 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를 가진 뒤 이재명 대표가 대승적 차원에서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자는 의견을 냈고 최고위원들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대선부터 대통합 차원에서 탈당했던 인물을 받아들였고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 박 전 원장도 함께 가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지방선거 당시 성추행 의혹 때문에 민주당에서 제명된 박홍률 목포시장이 검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박 시장에 대한 수사에서 혐의 없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3월 29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3년 전 나주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지역의 만을 알리고 해양 환경 보전 방안을 논의하는 세계 총회가 여수에서 열립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총회인데요. 국내 유일 회원 도시인 여수시는 지난 2014년에 이어 9년 만에 또다시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열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16차 총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협회는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청도 등 만을 보유한 21개국 43개 도시가 참여하는 국제협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만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데 2023년 17차 총회 개최지로 여수시가 선정됐습니다. 여수시가 개항 100주년을 앞둔 만큼 해양 관광도시로서 역사적 의의를 인정받은 겁니다. 여수에서 9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총회로서 여수만의 지속 가능한 해양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 해양 관광 도시에 걸맞는 국제 행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여수시는 여자만의 해양 보호구역 지정을 비롯해 유네스코 한국의 갯벌 추가 등재를 목표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협회가 추구하는 이념이 유엔이 지향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중요성을 모두에게 알리도록 하며 그물이나 폐기물, 플라스틱 등 해양 오염 물질로부터 연안과 해안의 바다를 보호하도록 해양 환경 조정을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한다고 하였고요. 여수시는 동동북 축제 등 지역 행사가 열리는 내년 10월 개최를 목표로 총회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5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회원도시 대표단 140여 명이 방문해 여자만과 가망만 등 5개 만과 전남 주요 명소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늘어나면서 전남도는 방역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는데요. 전라남도 이영남 동물방역팀장 전화 연결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전남도청 동물방역팀장 이영남입니다. 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난 11월 발병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의 상황 알려주시죠. 지난 11월 15일 장흥에서 최초로 AI가 발생을 했고요. 또 12월 1일부터 8개 시군에서 매일 한 2-3건씩 발생해서 이번 바이러스는 제가 보던 중에 제일 그 병원성이 강하고 전파력도 굉장히 센 바이러스인데요. 폐사율이 한 80%에 이르고요. 병원성도 2.97로 고병원성 기준의 2배 이상 높습니다. 고병원성 기준은 1.2로 되어 있고요. 야생조류 검출은 저희 도는 19건, 특히 이제 순천만에 흑두루미가 많이 폐사가 일어나 가지고요. 주로 순천만이 19건 중에 17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 바이러스의 병원성이 강하고 전파력도 높은 만큼 계속해서 확산될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도 차원의 대응도 강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매일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시군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오리 이 사육 제한을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농장 밖에 오염은 제거하고
또 농장 안에 농장 스스로 소독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드론이나 소독 차량을 저희들이 총동원해 가지고 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이제 농장 나름대로 바이러스 병원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차단 방역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확실히 부과하고요. 또 살처분 보상금 같은 걸 또 감액하는 그런 엄격하게 적용하는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서 농가에서도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농장주가 스스로 얼마만큼 농장을 잘 관리하느냐, 대부분 다 소독 부분인데요. 이것을 잘 실천하셔야 되고요. 또 지금 현재 조금만 방심하면 앞으로 계속 고병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히 농장 출입할 때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 다고리 검사는 출하 전까지 한 3, 4회 정도 검사를 하고요. 또 도축장에서 저희들 검사관께서 생해체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 전남도의 방역 상황에 대해서 이영남 전남 동물방역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장흥군의회가 전남 최초 주민조례로 선구된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경사도 15도 이상 토지발전시설 설치 제한과 대체농지 사업지구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제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주민조례는 장흥군 풍력 태양광 군민대책위원회가 제출한 것으로 자연환경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발전시설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됐습니다. 순천시의회가 내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주민지원금의 지급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본예산 1조 3,900억 원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경기 불황에 힘든 시민들을 위해 순세계 잉여금 800억 원을 활용해 주민 지원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순천시의회 예결위 예산안 심의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48억 원 삭감해 의결했습니다. 예결위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꼼꼼히 심사한 결과 35건에 대해 48억 3,200만 원을 삭감하고 1조 1,900여 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세부 사업에는 이순신 장군 철동상 타당성 조사와 합광도시 생태축 보건 사업 등이 포함됐으며 광양시의 내년도 본예산안은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여수 지역 청년 절반 이상이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와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 6월 지역 청년 1,200명을 대상으로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2.3%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비 지원이 42.9%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지역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일자리 부족이 44.5%로 가장 많았으며 열악한 근로 조건과 주거비용 부담이 각각 42.3%, 38.3%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가 올해 벼 경영안전대책비 570억 원을 지급합니다. 전남도는 농가별 2헥타르 한도로 직불금 형태로 비용을 지급하며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지와 벼 재배 면적 감축 협약 가입 농지도 예외적으로 포함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농업의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이거나 0.1헥타르 미만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올해 대상자는 농업인 12만 6천여 명으로 평균 지급 단가는 1헥타르당 6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